로제타 탐사선이 탐사 로봇 필레를 작은 혜성에 무사히 안착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를 연결해 이번 착륙 과정과 앞으로 필레가 모을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문우주기획 심재현 팀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항공기 고도에서 서울 경복궁 안에 물건을 정확히 떨어뜨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필레 혜성 착륙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기적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우주에서 하는 탐사 활동 중에서 이제 쉬운 일은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즉각적으로 이제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근데 우주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워낙 이제 멀리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에서 필레까지 명령을 내리면은 약 28분 후에나 그 신호가 도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로제타에서 분리되고 다리를 펼치고 착륙해서 이제 필레가 자신을 혜성에 고정시키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이제 실수라도 있으면은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번 혜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기다 이제 중력이 워낙 약해서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주로 다시 이제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모든 그런 위험성을 일단은 해치고 착륙에는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기적적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필레가 지금 작동은 하고 있지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필레가 가장 이제 최근에 그 주변 혜성 착륙한 주변에 그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지구로 이제 전송을 해온 것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필레가 지금 혜성 표면에 고정이 안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돼 있거든요. 네네. 예, 필레는 원래 이제 착륙과 동시에 그 필레 하단에 장착되어 있는 작살 2개로 이제 고정을 시키고 또한 이제 다리에 달린 드릴, 아이스 스크루라고 하는 이제 드릴로 고정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살을 쏠 때 생기는 그 반발력 때문에 다시 또 튕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상쇄시켜주는 추진기가 필레 상단에 장착돼 있었는데 그게 고장난 상태에서 지금 착륙이 시도되었고 결국은 필레가 한 번에 착륙을 못하고 지금 파악된 상황으로는 2번을 튕겨서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착륙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래 계획했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지금 착륙한 상태이고 그 위치가 아직 정확히 어딘지 지금 파악도 안 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지금 예정되지 않은 착륙지가 벼랑 벼랑 아래쪽 그늘 지역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네. 예, 문제는 필레에는 그 주 배터리가 이틀에서 3일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필레 몸체를 감싸고 있는 그 태양 전지판으로 충전을 해서 그 전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그늘에 있다 보니까 햇볕을 못 받고 충전을 할 수 없으면은 그 기기들을 이제 작동을 못 시키는 거죠. 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은 여러 가지 탐사 활동이 좀 제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표로 했던 혜성 직접 탐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필레가 고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고 또한 이제 정기적인 문제도 지금 발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필레의 여러 이제 탐사 활동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필레 표면을 한 23cm 정도 파고 들어가서 그 지하에 있는 물질을 채취해서 그걸 다시 필레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로 분석하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처럼 필레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이제 땅속을 파는 드릴 작업을 하다가 필레가 다시 우주로 튕겨 나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 그 연구자들도 쉽게 그런 작업을
하기 어려운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네네. 과연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두들 가슴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필레가 사진도 보내왔잖아요. 필레가 네. 수집해서 지구로 전송하는 자료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필레는 말씀드린 그런 드릴 장비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을 못 파더라도 그런 분석 장비들로 통해서 온 그런 자료들로 그동안 어떤 좀 멀리서 지켜봤던 그런 해성에 대한 특성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구성 성분이나 구조, 뭐 해성 표면에서의 어떤 자기장의 환경 등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제 보다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뭐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면은 해성이라는 게 이제 태양계 초기에 생성된 거기 때문에 그 태양계 초기의 어떤 환경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해성 탐사에 이어서 내년에는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명왕성에 탐사선이 도착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이제 행성에서 퇴출돼서 이제 외행성이라는 새로운 이제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행성이었을 때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그 탐사가 안 된 행성이 이제 명왕성이었습니다. 워낙 이제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인데요. 2006년도에 나사에서 이제 바로 이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그게 이제 뉴 호라이즌, 새로운 지평선이라는 뜻의 이제 우주선입니다. 명왕성 이제 지구에서 40배 정도나 그러니까 태양 지구 사이의 거리보다 40배나 멀리 있기 때문에 허블 우주망원경을 봐도 자세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뉴 호라이즌 5는 바로 이제 명왕성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근접해서 이제 관측을 하고 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이미 이제 해왕성 궤도를 지난 상태고, 앞으로 이제 8개월 후인 2015년 7월 14일에 이제 명왕성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네. 참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기 위한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이 성공을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문 우주기획의 심재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